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5쪽에 보면 화폐의 시간가치, 자, 여기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전 시간 이제 마지막에 그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일반적인 시장이자율 또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받아들여도 좋고,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이 연 10%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의 1,000원과 1년 후에 1,100원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 크기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뭐냐? 1년 뒤에 1,100원은 현재의 얼마와 같고, 현재 1,000원은 1년 후에 얼마와 같을까? 이거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암산 연습합시다. 원금이라는 곳에, 원금이 뭔지 원래 애초에 빌려준 원금에다가 여러분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이라는 건 곱하나 마나니까 원금이 되겠죠.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원금은 1,000원이다. 1년의 이자는 10%다. 10%로 환산하면 0.1이죠. 원금에다가 1,000원에다가 0.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 얘기죠. 얼마가 나와요? 100원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이자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원금과, 자, 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 물론 이제 회계상의 용어는 아닌데 우린 이걸 원리 합계라 그래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를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원리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이자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원금을 더해도 되지만, 이걸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원금에다가 1을 곱하면 원금이 나오고,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니까 두 개 더한 금액을 직접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원금에다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하면 이게 바로 원리 합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예를 들어 지금 얼마를 빌려줬어요. 1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가? 현재 가치에다가 한마디로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하면 이게 바로 미래 가치가 되는 거지요.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계산하려면은 현재 가치에다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한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다. 1.1을 곱하라는 얘기고. 그죠? 예를 들어 이자가 5%다. 1.05를 곱하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 이자가 15%다. 1.15를 곱하고. 이해하셨죠? 자,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현재 가치에다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한다. 그럼 반대로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땐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합니다. 반대로 이 원리학계에서 원금을 계산하려면 거꾸로 가니까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미래 가치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나누어 주면 얘가 바로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미래 가치에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곱해요. 뭘 곱하는가? 우리가 현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현가계수. 현가계수 또는 현가요소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현가계수라는 걸 곱하면 현재 가치가 나와요. 자, 이때 현가계수라는 건 뭘 말하는가? 라고 물으면 미래의 일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 우리 이걸 현가계수라 그래요. 자, 사실은 뭐 이건 회계 문제 아니야.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이거. 근데 이 아래 것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지요. 시험에 이제 얘가 나오는 거지요.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미래 가치에다 1 플러스 이자율을 나누어도 되고 현가 개수를 곱해도 된다. 이때 현가 개수란 뭐냐? 미래의 일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뭔 얘기냐? 백문이 불여일 풀이입니다. 35쪽에 거기 써보니까 이제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건 나와 있네요. 그 중에 1번 뭐라고 나왔는가? 원금 1,000원을 연 10%의 이자를 적용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 빌려준 경우, 대여한 경우 1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원금 1,000원을 빌려줬으니까 얘가 현재 가치죠. 1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1년 뒤에 받을 금액은 미래 가치가 되는 거지요.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현재 가치, 즉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곱하라 그랬습니다. 1 플러스 이자율이 10%니까 환산하면 0.1이네요. 한마디로 1.1을 곱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1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2번 볼까요? 원금 1,000원을 연 10%의 이자를 적용해서 2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대여했다면 2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거기 보니까 이자는 복리로 계산 이렇게 나왔는데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원래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라는 게 있고,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회계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복리라는 게 있는데, 단리라는 건 매년 가산되는 이자가 원금에다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현재 1,000원을 빌려줬다. 1년 뒤에 받을 이자는 얼마냐 이거죠. 여기에다 10%를 곱한 거야. 그럼 100원이죠. 2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다시 여기 원금에다가 10%를 곱한 게니까 역시 100원이지. 3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다시 원금에다 10%를 곱한 거니까 또 100원이죠.
10년간의 이자는 그냥 1,000원이에요. 원금에다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계속 가산하는 것, 이게 단리예요. 복리라는 게 뭘 말하는가? 복리라는 건 원리 합계에다가 이자율이 가산되는 거예요. 첫 해는 원금이 1,000원이야. 이것의 10%니까 100원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얘네 두 개 더한 금액. 두 개 더한 금액. 1,100원에다 10%를 곱하니까 1,210원이 되는 거지요. 3년 뒤에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얘네 두 개 더한 금액. 아유, 뭐야. 121원이죠? 121원이죠? 자, 3년 뒤에 이자는 얼마냐? 바로, 1,100원에다가 10% 110원이죠? 왜 이렇게 헷갈려? 1,100원에 10%는 110원이죠? 그쵸? 그러면 다음 해 이자는 얼마냐? 원금에다가 요 이자를 더한, 원금에다 이자를 더한 1,100, 요 1,100원에다 이걸 더한 1,210원에다가 10%를 계산하면 121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원리합계가 나오는 거죠? 자,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이건데, 우리 시험에 이거 단리 안 나와요. 우리가 계산한 건 복리야, 복리. 그러니까 단리니 복리니 여기에다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책에다가 굳이 복리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 회계가 아니라, 요 회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단리나 복리의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단서를 안 붙이면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복리로 계산할 땐 이러지만 단리로 계산할 때 이거 문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이 계실까봐 쓴 것이니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결론은 2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현재 1,000원 빌려줬다. 자, 1년 뒤에 받을 금액은 1.1이죠. 2년 뒤에 받을 금액은 다시 여기다 1.1을 또 곱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1.1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1.1의 제곱이죠. (1.1의) 제곱을 곱하라고요. 그럼 2년 뒤에 받을 금액은 1,210원이란 얘기지. 3년 뒤에 받을 금액은 얼마냐? 현재 1,000원 빌려줬다. 1 플러스 이자율이니까 1.1을 3년 뒤에 받을 금액이니까 세제곱. 여기서 혹시 졸업하신 지 너무 오래돼서 난 세제곱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이러신 분들은 그냥 1.1을 3번 곱하라고요. 1000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1,331원이 된다는 얘기야. 바로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36쪽으로 넘어가면 반대로 이제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는가?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땐 미래 가치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 해도 되고, 미래 가치 곱하기 현가 개수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1번 연 10%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우리는 무조건 복리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연 10%의 이자를 적용해서 1년 후에 1,1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경우 원금은 얼마인가? 여러분, 1년 뒤에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1,100원이죠? 그건 1년 후의 금액이니까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미래 가치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나누어도 되고, 이렇게 하면 1,000원이 나오네요. 또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는가? 미래 가치에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거꾸로 곱해. 뭘 곱하는가? 현가 개수라는 걸 곱해 줍니다. 현가 개수.
이때 현가계수란 뭐냐? 미래의 이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을 나눈 겁니다. 1 나누기 1.1 한 거라고요. 1 나누기 1.1. 암산을 해보니까 0.90909090909099. 아이고, 저 소수 30접짜리까지 암산을 해보니까 계속 9090이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가? 0.90909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약 1,000원이 나와요. 약 1,000원. 정확히 1,000원 아니죠. 왜 그러는가? 얘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미래 가치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땐 둘 중에 아무 방식으로 해도 된다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에이, 위에 게 쉽고 아래 게 어려운데 왜 이 방식을 강의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20번 시험 본 중에 이걸로 계산한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일단 천당은 못 갑니다. 죄를 많이 졌으니까 수험생들한테. 이거 어려워요. 아래 게 쉬운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현가계수 계산하는 게 헷갈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반드시 자료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율이 10%이고 기간이 1년인 경우에 현가 요소는 0.90909로 할 것, 이렇게 반드시 자료에 주어져요. 그런데 아니,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1 나누기 1.1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회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현가 계수의 개념도 모르고 현가 계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모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 현가 계수, 사실은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회계학 책도 중급 회계 책이나 경영학 책이나 경제학 책들을 보면은요, 맨 끝에 부록으로다 현가계수표, 연금현가계수표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실제 시험 볼 때도 반드시 주어지는 거죠. 저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뒤에다가 현가계수표를 표시를 해놨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은 삭제를 해버린 거죠. 과정은 그렇게 된다. 자, 어쨌든 2번 맞아볼까요? 2번. 거기 보니까 연 10%의 복리이자를 적용해서 2년 후에 1,210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면 원금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역시 2년 뒤에 받을 금액이 나와 있네요. 2년 뒤에 1,210원을 받기로 하고 지금 빌려줬다. 과연 지금 얼마 빌려줬을까? 미래 가치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1,210 나누기 1 플러스 이자율을 하는데, 여러분 몇 년 뒤에 받기로 한 거죠? 2년 뒤에 받기로 한 거니까 1.1을 2번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하면 1,000원이 나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출제된 적은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또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미래가치로 현재가치를 계산할 땐 바로 이 미래가치에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하라. 뭘? 현가계수라는 걸. 현가계수라는 건 미래의 이론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고,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1에다가 1.1을 2번 나누면 되지요. 1.1에 제곱을 나누면 된다고. 계산을 하면 1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0.82645가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약 1,000원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3번을 볼게요. 3번. 3번. 연 10%의 복리이자를 적용해서 3년 후에 1,331원을 받기로 했다. 3년 뒤에 받을 금액이 1,331원이라고요. 원금은 얼마인가? 현재 빌려준 원금을 물었네. 자, 3년 뒤에 받을 금액 미래가치는 1,331원이고 여기다 1 플러스 이자 1 한마디로 1.1을 3번 나누어도 1,000원이 나오고 또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미래가치에다가 나누는 게 아니라 곱해라. 뭘? 현가계수를 곱해라. 현가계수란 미래에 일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1 나누기 1.1에 세제곱한 거지요. 계산을 하면 0.75131이 되고 계산하면 약 1,0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가치로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 3개, 미래가치로 현재가치 계산하는 거 3개, 합이 6개를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4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4번 봅시다. 연 15%를 적용해서 이자를 적용해서 5년 후에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5년 뒤에 받을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 아래 15%에 대한 현가 요소가 나와 있잖아요. 시험 볼 땐 얘가 반드시 이렇게 주어진다고. 거기 보니까 기간이 1년인 경우에 현가 계수는 0.86957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걸까? 1 나누기 1.15 이해하셨어요? 기간이 2년인 경우에 현가 요소 0.75614 나와 있죠.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1 나누기 1.15의 제곱이죠. 자, 기간이 5년인 경우에 현가 요소 뭐라고 났어요? 0.49718 이렇게 나왔죠.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야? 1 나누기 1.15의 5제곱 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 빌려줬는지 원금이 안 나오고 이걸 계산하라 그랬는데 이걸 돈을 언제 받기로 했는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자, 얼마 빌려줬는지는 모르는데 이 안에는 이자가 15%가 가산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중요한 거. 배우고 나서 뭘 배우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빌려줘 놓고 돈을 몇 년 뒤에 받기로 했어요? 5년 뒤에 받는데 매년 조금씩 나누어서 연금으로 받기로 했나요? 아니면 5년 후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기로 했나요? 일시불로 받기로 했죠?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5년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5년 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미래가치로 현재가치를 계산할 땐 미래가치 5년 뒤에 받을 금액에다가 다른 걸 곱하는 게 아니라 현가계수를 곱하자.
여러분 이거 몇 년 뒤에 받을 거예요? 기간이 5년인 경우에 현가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거기 보니까 기간이 5년인 경우에 현가가 뭐라고 나왔어요? 0.49718 이렇게 나왔네요. 이걸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497만 1,800원이 나와. 그럴 리는 없지만 시중의 이율이 예를 들어 연 1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율이 몇 프로예요?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 저희는 이자를 듬뿍 드립니다. 세후 이자율이 15%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5년 뒤에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여기다가 497만 1,800원을 예금해 놓고 기다리면 정확히 5년 뒤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497만 1,800원과 5년 후에 1,000만 원은 똑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자율이 15%라면. 자, 이번엔 5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자료에서, 즉 4번을 말하는 거예요. 5년 후에 일시불로 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만약 매년 200만 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했다면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오늘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 빌려준지는 모르는데 이 돈은 어떻게 받기로 했는가? 이율을 15% 적용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 200만 원, 2년 뒤에 200만 원, 3년 뒤에 200만 원, 4년 뒤에 200만 원, 5년 뒤에 200만 원을 균등상환하기로 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자보세요. 지금 빌려줬죠. 돈을 5년 뒤에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나눠서 연금으로 받기로 했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이것은 바꿔 말하면 5년 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5년 동안에 1,000만 원의 현재 가치죠. 5년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여기 얘가 중요해요. 요 아래 건 그냥 과정상 설명한 거고, 물론 이렇게 하면 되겠네. 5년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계산한다. 첫째, 1년 뒤에 받을 금액. 이거의 현재 가치 계산하고, 1년 후 200만 원은 지금 얼마일까? 계산을 하려면 200만 원 곱하기 0.86957.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의 현재 가치 나오고, 이거의 현재 가치는 200만 원 곱하기 0.75614. 3년 후 200만 원은 현재의 얼마와 같을까? 계산하면은 200만 원 곱하기 0.65752. 4년 뒤 200만 원은 현재 얼마와 같을까? 계산하려면은 200만 원 곱하기 0.57175. 5년 뒤에 200만 원은 200만 원 곱하기 0.49718. 계산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해버리면 670만 4,32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 이거 나왔다. 이거 계산하고 계실래요?
계산하다 보면 이 많은 거니까 숫자 순간적으로 하나만 실수를 해도 답이 다 틀려버리잖아. 이거 사실은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계산식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 뭐예요?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에다가 따로따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 다 더한 거. 바로 이거 다 더한 거. 각 연도의 현가계수의 합계. 각 연도의 현가계수의 합계. 3.35216이 나오나요? 3.35216? 3.35216. 얘를 꽃장 곱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670만 4,320원이 나오는데, 자. 바로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식곤증이 지금 밀려면 안 돼요. 바로 요거. 각 연도의 현가계수의 합계를 뭐라 그러는가? 연금 현가계수. 또는 연금 현가요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것도 헷갈려요. 이거 다 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자료에 주어집니다. 기간이 몇 년이고 이율이 몇 %인 경우에 연금 현가 요소는 무엇으로 할 것? 이런 말이. 이율이 15%고 기간이 5년인 경우에 연금 현가 요소는 3.35216으로 할 것?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 곱하기 현가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는 5년간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라고 해서 1,000만 원 곱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거나 받는 금액, 연금에다가 연금 현가계수로 곱한다. 미래가치 곱하기 현가계수. 여기는 연금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것을 이제 응용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용어 하나만 살펴볼게요. 용어 하나만. 이거는 필기는 안 해도 되고 막연하게 이해만 해도 돼요. 제가 어떤 회사에서 발행한,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공채, 또는 특정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사려고 그래요. 그럼 이 사채를 보면은 금액이 인쇄가 돼 있어. 여기 금액이 얼마라고 인쇄되어 있는가? 100만 원이라고 인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바로 모든 증서 안에 인쇄되어 있는 금액, 써 있는 금액, 인쇄되어 있는 금액을 뭐라 그러는가? 액면금액이라 그래. 액면금액. 써 있는 금액을 액면금액. 여기 얼굴 면자야. 얼굴에 써 있는 금액, 요 얘기는 한마디로 인쇄된 금액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런 국공채 사채 같은 걸 사면은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이자율이 몇 %라고 써 있는가? 9%라고 써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바로 이러한 증서 안에 표시된 이자율, 증서 안에 표시된 이자율을 우린 표시이자율 또는 액면이자율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표시이자율, 액면이자율.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 사채를 사려고 그래요. 사채를 살 땐 잘 보세요. 인쇄는 얼마라고 돼 있죠? 100만 원이라고 인쇄돼 있죠?
100만 원이라고 인쇄되어 있다고 해서 꼭 100만 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살 수도 있고 훨씬 싼 값에 살 수도 있어요. 자,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 할증 취득이라고 말을 해. 필기 안 해도 돼요. 싼 값에 사왔다. 할인 취득이라고 말을 해. 발행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발행했다. 할증 발행이라고 말하고 싸게 발행했다. 할인 발행이라고 말을 해. 경우에 따라서는 액면 금액만큼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액면 발행 또는 평가 발행, 액면 발행 또는 평가 발행 이렇게 말하는데, 자, 중요한 거 어떤 경우에 할증 발행하나요? 어떤 경우에 할인 발행하나요? 이것은 나중에 해당되는 단원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이 회사 액면 100만 원, 표시자율 9%인 사채를 우리 회사가 9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액면 금액은 얼마? 여기 써 있는 이자율은 몇 프로? 이거를 얼마에 샀어요? 자, 그럼 나는 매년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의 몇 프로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100만 원에 9%만큼을 받을 수 있죠? 얼마? 9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바로 그 9만 원. 바로 이 9만 원을 뭐라 그러는가? 표시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액면이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아야 될 이자다 해서 현금이자라고도 말합니다. 현금이자가 얼마냐? 9만 원이죠. 자, 중요한 거 이거를 갖다가 사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공식적으로는 얼마의 몇 프로의 이자를 받죠? 100만 원에 9% 이자를 받죠? 공식적인 이자율 9%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이 사채 살 때 얼마에 샀어요? 90만 원에 샀죠? 그리고 매년 얼마의 이자를 받아요? 9만 원의 이자를 받죠?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의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900만 원 투자하고 9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90만 원에 사서 1년에 9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0%죠? 바로 실질적인 이자율. 유효이자율이라고 말해요.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 자, 잠깐. 뭐 예를 들어 경영학 책들 같은 거 보면은 거기는 실효이자율 하고 나오는데 요 실질적인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죠. 유효이자율. 근데 가끔 가다가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이란 말이 나오는데 해보세요. 자, 요 앞에 거 읽어보세요. 시작. 유효이자율. 뒤에 거. 자,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라고 물으면 이론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단원 설명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에서는요, 이게 다르게 출제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산 문제에서는 유효이자율이나 시장이자율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됩니다. 자, 이 회사는 유효이자율이 10%예요. 그리고 유효이자는 얼마예요? 유효이자는 얼마냐? 90만 원에 요 곱하니까 이건 표현이 지금 좀 달리 돼 있는데 됐어. 지금 요 용어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뭘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계속해서 유효이자니 표시이자니 이런 말을 쓸 거야. 유효이자니 표시이자니 또 유효이자율이니 표시이자율이니 이런 말을 쓰면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하고 고민할까봐 여기 써있는 이자율이 표시이자율 유효이자율이 뭔지는 몰라도 돼.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은 비슷하대. 요것만 아시면 되지. 물론 설명을 드렸어요. 실질적인 이자율이라고. 그렇죠? 실질적인 이자율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그냥 말로만 뭐 회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거 또 배웠어. 뭐 배웠는데? 몰라. 유효이자라고 또 들어봤어. 요것만 알면 돼. 유효이자라고 오늘 또 들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마치기 전에 공식 하나 암기하고 들어갑니다. 자, 아까 이거 배웠었어요. 현금 판매 가격 100만 원의 상품을 140만 원에 팔았다. 3년간의 이자는 40만 원이다. 첫 해 이자는 얼마, 두 번째 이자는 얼마, 세 번째 이자는 얼마. 이런 거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잘 봐야 돼.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사채를 사거나 팔았는데 그 사채를 사거나 팔았을 때 이자를 매년 이자를 주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냐. 또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얘를 잘못 들었네. 자, 현금 판매 가격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는가? 150만 원에 팔면서 3년간 조금씩 나눠서 50만 원씩 균등상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원금을 균등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삼각표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삼각표.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엇에 대한 삼각표인지 몰라도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삼각표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삼각표냐. 사채, 우리가 상각이라는 용어와 환입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원래 회계상에서는 차변에 있던 놈을 강제적으로 대변으로 없애버리는 걸 상각을 시킨다라고 말하고, 대변에 있던 놈을 강제적으로 차변으로 없애버리는 걸 환입시킨다라고 말을 해. 말의 의미는 정반대 의미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그냥 상각이나 환입이나 고놈이야. 상각이나 환입이나 고놈이나 고놈이 말 될까요? 상각이나 환입이나 고놈이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삼각표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삼각표가 될 수도 있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삼각표가 될 수도 있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삼각표가 될 수도 있고, AC 금융자산의 삼각표가 될 수도 있고, 무엇에 대한 삼각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각표를 쓰는 공식은 이렇게 계산해. 자, 문제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럼 요것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문제라면 쓰는 공식이 유, 표, 상, 장. 유표, 상, 장. 요것만 대답하면 돼. 원래 유효이자, 표시이자,
상각 또는 환입액, 장부금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사실은 원리금인데 조금씩 나누어서 상환하는 문제다. 그러면 유, 원리, 원, 장이야. 자, 이 문제 상가표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표 상장, 유원리 원장, 이것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책 끝까지 요게 요게 205, 212, 210 이거 나온 거 있죠? 넘어가면서 상가표 자동적으로 쓰는 연습만 할 거예요. 상가표 쓰는 순서 하면은 여러분, 자, 이거는 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유표 상장 또는 유원리 원장, 이렇게만 대답만 하실 수 있습니다.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문제라면 유원리 원장,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유표 상장. 휴식 시간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문제라면 유표상장,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문제라면 유원리원장, 유는 유효이자, 원리금을 말해. 이거는 원금을 말하고, 이건 장부금액인데 뒤에 있는 것까지 몰라도 돼요. 문제 풀면 알겠지 뭐. 이거는 유효이자, 표시이자, 상가액, 장부금액. 앞자리만 외워주세요. 자,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문제는 유표상장, 유표상장 요래버릴까? 그 다음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문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분할 상환하는 문제는 상가표 쓰는 순서가 유원리 원장. 잠깐 쉬겠습니다.